매달 꼬박꼬박 성실하게 월급에서 떼어내 미래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당신의 연금. 그 두둑한 숫자를 보며 언젠가 맞이할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안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연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만약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대부분이 경제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단어, 바로 환율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게 될 연금의 실제 가치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환율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며 그 복잡하게 얽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기금, 즉 연기금이 굴리는 자산의 규모 이야기죠.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금액은 수백조 원을 훌쩍 넘어 어지간한 국가의 1년 예산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빌딩의 금고 안에 현금 다발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 혹은 최첨단 컴퓨터 서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천문학적인 숫자를 처리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은 단순히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수많은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자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해야만 합니다. 바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거대한 자금은 굳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까지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만으로는 이 막대한 자금을 모두 소화하기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 전부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만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장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 거대한 고래를 풀어놓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연못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분산을 위해서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기금 운용은 이 격언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만약 모든 자산을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아둔다면 한국 경제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따라서 연기금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경제 위기가 전체 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금융중심지, 도쿄의 증권거래소 등 여러 곳에 깃발을 꽂으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가의 모습이 바로 연기금 운용의 본질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은 미래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약속한 일종의 부채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기금이 단순히 원금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물가 상승률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시장만으로는 이러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의 혁신 기업, 유망한 신흥국 시장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서울의 한복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연기금 운용본부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뉴욕 증시의 개장 종소리부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까지 전 세계의 금융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밤낮 없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단 0.1%의 추가 수익이라도 얻기 위해 치열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우리의 연금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품에 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연금의 운명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유럽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유로가 필요하며 일본의 국채를 매입하려면 엔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바꾸고 또 투자 수익을 다시 원화로 가져오는 모든 과정에서 환율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연금 자산의 가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글로벌 경제와 아주 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원화 가치의 즉 환율의 변동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의 한 유망한 IT 기업 주식을 100만 달러어치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입 당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었다면 연기금이 이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한 원화 가치는 12억 원이 됩니다.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IT 기업 A 100만 달러, 12억 원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겠죠.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놀랍게도 이 미국 IT 기업의 주가는 단 1센트도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정확히 10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보죠. 주식 자체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해진 원화 약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제 연기금이 보유한 100만 달러짜리 주식의 가치를 원화로 다시 환산해 볼까요? 100만 달러 곱하기 1,400원. 놀랍게도 그 가치는 14억 원이 됩니다. 주식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단지 환율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상 자산 가치가 무려 2억 원이나 불어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차익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모니터에 찍힌 파란색 숫자, 즉 2억 원의 평가 이익을 보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법처럼 가만히 있던 자산의 가치가 저절로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법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100만 달러의 주식을 1달러당 1,200원에 매입해 1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진 이른바 원화 강세 국면이 찾아온 거죠. 여전히 미국 IT 기업의 주가는 100만 달러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이제 그 가치는 10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의 손실, 즉 환차손을 입게 된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모니터에는 이제 시뻘건 마이너스 숫자가 떠오르고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질 겁니다. 이처럼 해외에 투자된 연금 자산의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자체적인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 끝에 해외 자산의 달러 가치가 앉아 있고 다른 쪽 끝에 원화 가치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이더라도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원화 약세, 자산의 원화 평가액은 올라가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강세, 자산의 원화 평가액은 내려가는 아슬아슬한 게임이 계속되는 것이죠. 거대한 환율 그래프가 요동칠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연금 자산의 원화 가치 그래프 역시 함께 춤을 추며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책상 위에 쌓아둔 외국 화폐 더미의 가치가 실제로는 그대로인데 그 옆에 놓인 원화 더미가 갑자기 커졌다가 다음 날에는 작아지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우리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기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다시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동네 대형 마트의 과일 코너에 한 주부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필리핀산 바나나와 칠레산 포도를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가격표에 잠시 망설이게 되죠. 분명 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며칠 사이에 훌쩍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하락, 즉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는 해외에서 과일을 사올 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달러짜리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 1,200원만 필요했다면 이제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서 1,400원을 지불해야만 같은 바나나를 사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 각종 원자재,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수입품의 가격이 환율 상승과 함께 도미노처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발 인플레이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의 실제 가치, 즉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1만 원으로 커피 2잔과 케이크 1조각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커피 2잔을 사기에도 빠듯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갑 속에 든 10,000원짜리 지폐의 모습은 똑같지만 그 지폐가 가진 힘은 이전보다 약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 현상을 우리의 연금과 연결해 봅시다. 당신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금액은 그대로인 거죠. 하지만 그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그 돈으로 한 달치 식료품을 사고 병원에도 가고 약간의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솟은 물가 때문에 식료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빡빡해집니다. 장바구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 식이나 문화생활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연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 즉 구매력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상당 부분 도둑맞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던 장바구니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텅 비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환율발 인플레이션이 우리 연금 생활자의 삶에 미치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연기금 운용자들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위험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환율 변동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도구를 사용하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들의 사무실은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 함선의 조타실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각국 통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들이 쉴 새 없이 번쩍입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해지라는 이름의 방패를 꺼내 듭니다. 환해지를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환율 변동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 상승, 해외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환율 하락,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펀드 매니저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 즉 선물환 매도 계약 등을 미리 맺어둡니다. 만약 실제로 환율이 급락하여 보유한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미리 약속한 높은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비가 올 것에 대비해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환율 하락이라는 비를 막아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해지 전략을 상징하는 방패는 연금 자산이 급격한 환율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듯이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전체 투자 수익률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되죠. 게다가 환율이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 즉 원화 약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해지 전략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막대한 환차익을 미리 맺어둔 낮은 환율의 계약 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줄 알고 비싼 우산을 샀는데 막상 날이 쨍쨍하게 개어서 괜한 돈만 썼다고 후회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금 운용자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환율 위험을 막기 위해 100% 완벽하게 해지를 하자니 비용 부담이 크고 추가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그 비중을 줄이자니 예측 불가능한 환율의 급변동에 우리 연금 자산이 그대로 노출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적 해지 비율이라는 정답이 없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각국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해지라는 방패를 얼마나 단단하게 그리고 얼마나 넓게 펼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들의 모니터 위에 떠 있는 다양한 통화와 자산이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차트는 바로 이러한 운용자의 깊은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금은 단순히 매달 붙는 돈과 그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저금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파도 위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항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해류가 바로 환율인 셈이죠. 때로는 순풍이 되어 자산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역풍이 되어 배를 뒤흔들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우리 노후의 방향키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연금은 단순히 국내의 경제 상황을 넘어 전 세계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경제 원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마치 안개 낀 숲속에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나침반의 바늘, 즉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당신의 연금이 더 이상 국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안전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람과 파도에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마치 은행 예금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달 정해진 돈을 넣으면 정해진 이자가 붙어서 미래의 어느 날 약속된 금액으로 돌아오는 아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저축 상품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연금 계좌에 찍힌 숫자는 박제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울리는 개장 종소리와 함께 런던 금융가의 치열한 거래와 함께 그리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미세한 주가 변동과 함께 숨쉬고 맥박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연금 잔고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유로화의 가치 하락에 베팅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이 몇 시간 뒤 당신의 연금이 투자한 유럽 부동산 펀드의 원화 환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을 그려볼까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저녁 8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의 원화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불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당신의 연금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결코 쉬지 않고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율 상승이라는 순풍을 타고 순항하며 자산 가치를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환율 하락이라는 거친 역풍을 만나 가치가 깎여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이 더 이상 단전한 성관에 보관된 보물이 아니라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며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세계를 무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약간의 경각심과 함께 동시에 지적인 충만감을 안겨줍니다. 내 노후가 단순히 내가 낸 돈의 총합이 아니라 이렇게나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경제 뉴스의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미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헤드라인이 이제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겠구나. 그럼 내 연금의 해외자산 평가에게는 긍정적이겠지만 수입 물가는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겠네와 같이 입체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대신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파도가 언제 거세지고 언제 잔잔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파도의 흐름을 이용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전문 서퍼처럼 화려한 기술을 구사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파도에 맞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율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산을 챙기거나 약속 장소를 실내로 바꾸는 등 미리 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우리는 해외여행 경비를 미리 환전해두거나 수입품보다는 국산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달러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주는 힘이며 복잡한 경제 현상 앞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주체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당신의 연금 통장으로 돌려봅시다. 그곳에 찍힌 숫자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치열한 드라마이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 숫자의 증감 뒤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과 욕망,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연기금 운용자들은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에 켜진 늦은 밤의 불빛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연금 수급자가 아닌 연금 운용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적절한지, 환율 위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관심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환율이라는 경제 지표가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이토록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경제를 아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경제의 그림자,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